자, 오늘 나갈 부분이 연립방정식의 활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지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연립방식의 풀이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 풀이 관련된 영상 봤죠. 그래서 가감법, 대입법, 그리고 괄호가 있는 녀석이라든지 분수가 있는 녀석이라든지 소수가 있는 녀석이라든지 어떻게 바꿔서 우리가 그 친구를 연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자, 오늘 할 부분은 활용인데, 활용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를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겠어? 식을 세울 줄 아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의 활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1차 부등식도 생각보다 까다로웠어, 그지? 자, 그럼 1차 부등식에서는 뭐가 제일 까다로웠어? 활용에서 기억나? 거리, 속력, 시간, 얘네들이 제일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뭐 많이 나오는 게 뭐 예금, 돈 넣었을 때 누가 더 많이 나오냐, 이거 물어봤었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었을까? 여기 또 뭐가 있었을까? 관람객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단체 관람을 하는 게 개별로 사는 것보다 더 유리한지 얘네들이 가지고 문제 풀어보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수, 연속하는 세 짝수,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똑같아. 우리 84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라고 해가지고 총 5가지의 큰 틀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 한번 치면서 5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격과 개수에 관한 문제라고 했어. 가격과 개수에 관한 문제.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야? 총 가격이라는 친구는 가격에다가 개수만큼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거스름돈 주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루던 거니까 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에 대한 문제 별표 한번 쳐볼까? 이걸 좀 많이 까다로워해요. 수에 대한 문제. 우리가 쓰는 숫자는 십진법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야. 즉 10마다 단위가 바뀌는 거지. 10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를 사용하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수를 쓰는 방법이야. 이걸 우리는 십진법이라고 그래. 법을 세웠대. 뭐를 기준으로? 10을 기준으로 법을 세웠대. 그게 십진법이야.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라떼는 말이야. 중학교 2학년 때 2진법도 배우고 5진법도 배우고 60진법도 배워서 시험 문제 나왔었어. 그러니까 한계를 준 거야. 법을 줬을 뿐이야. 그 다양한 것들은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로그라는 친구, 지수라는 친구로 이제 거듭해서 배우게 될 테고요. 아무튼 십진법을 나타냅니다. 단위가 뭘 단위로 끊긴다고? 10의 단위로 끊겨. 그래서 우리가 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수를 표현하는 방법 할 때 우리가 357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357은요 100이 몇 개 있다는 얘기고 3개 있다는 얘기고, 10은 몇 개 있어야 돼? 5개 있어야 되고, 1은 7개 있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게 요 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들 요거 하나만 표현해 줄게요. 책에다가 357은 3 곱하기 100 더하기 5 곱하기 10 더하기 7 곱하기 1이다. 즉 100의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 10의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 1의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각각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이에 대한 문제는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루는 거니까 넘어가고, 네모를 사용해서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에 대한 문제는 할 수 있었었고요. 1에 대한 문제 얘도 하나 별표 칠까요? 1. 요거 밑줄 치는데 뭐를 같이 칠 거냐면 이 전체 1의 양을 1이라고 한다. 여기에 밑줄을 쳐서 얘를 좀 기억해서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요 녀석을 기억해서 가져가자 했어. 거속시. 그래서 보통 시간을 물어보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고, 속력을 물어보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고, 거리를 물어보면 속력과 시간을 뭐 하자? 곱하자 라고 표현하면 돼.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인데, 사실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뭐랑 닮아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1차 방정식의 활용과 닮아 있어.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더니 1차 방정식의 활용 잘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겠지? 그러니 새롭게 생각하는 아마 단원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85페이지, 86페이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오늘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한 개에 500원 하는 막대사탕과 한 개에 1,500원 하는 초콜릿을 합해서 8개를 사고 라고 해서 힌트가 2개가 나와 있네. 막대사탕과 초콜릿, 일단 문자가 2개여야 되는데 막대사탕의 개수를 x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죠. 초콜릿의 개수를 뭐라고 해서 y라고 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자 라고 했어. 방정식 몇 개가 나와야 돼? 연립이니까 2개가 등장해야 돼. 첫 번째, 막대사탕과 초콜릿을 다 해서 몇 개를 샀어? 8개를 샀어 라는 첫 번째 힌트를 먼저 이용할 거야. 아, 초콜릿과 막대사탕과 초콜릿을 합했더니 몇 개더라? 8개더라 라는 식이 먼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격이야. 총 개수의 가격이거든. 얼마 냈대? 7,000원 냈대. 500원짜리 몇 개 샀고 X개 샀고 500원짜리 X개 샀고 1,500원짜리는 몇 개를 샀대요? Y개를 샀는데 두 가격을 합쳤더니 얼마래? 7,000원이래. 이렇게 식이 2개가 나와야 연립방정식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 곱하기 생략하죠. 그래서 500x 더하기 1500y라고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야. 이 두 녀석을 풀어서 누구의 개수를 구하래? 막대사탕의 개수를 구하래. 막대사탕은 우리 뭐라고 놨는데? x라고 놨으니 x의 값을 구해줘 라는 문제죠. 자, 식은 다 세웠으니 얘랑 얘 뭐만 하면 돼? 연립방정식만 풀면 되겠다. 자, 가져갑시다. x 더하기 y는 8이고요. 얘 양변을 뭐로 나눌 거냐면 500으로 나눠버릴 거야. 500으로 나누면 얘는 x, 얘는 3y. 7,000을 500으로 나눴다. 빵빵 지워지고 70을 5로 나누는 거니까 14. 자, 채영아, 얘랑 얘랑 더해서 구해야 될까 빼야 될까? 뺄 거예요. 자, 이렇게 숫자의 부호가 같을 땐 뺄셈으로 이용해서 구할게요. 자, 그래서 x에서 x 뺐다 없어질 테고 y에서 3y 뺐네 마이너스 2y는 8에서 14 뺐다 마이너스 6이다. 양변을 뭐로 나누자? 마이너스 2로 나눠주자. y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줄 거야. 얘랑 얘랑 지워져서 y는 얘도 약분하면 얼마가 되니? 3이 될 테니까 y는 3이다. 여기다 3 쓰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누구의 값을 누구의 개수 구하랬으니까 그렇지. x의 개수 구하랬거든요. 그럼 y는 3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대입하면 x 더하기 3이 8이다. 아, x는 얼마구나? 5구나. 그래서 막대사탕의 개수 몇 개다? 5개다까지 나와주셔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1-1번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입장료가요. 성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인 어느 박물관에 성인과 청소년을 합쳐서 7명이 18,000원을 내고 입장을 했대요. 입장한 성인의 수를 x명, 성인이 x가 됐네요. 그 다음 청소년을 y라고 했대요. 아, 성인과 청소년을 합해서 몇 명이 입장을 했대? 7명이 입장을 했대. 그런데 성인 x는 얼마씩 내야 되고 3,000원씩 내야 되고 3,000원씩 내야 되고 어른이들 청소년들은 얼마씩 내야 되는데 2,000원씩 내야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이 내는 금액은 2,000y가 되겠죠. 둘 합쳤더니 18,000원이더라.
라는 식으로 연립방정식이 세워집니다. 자, 성인은 몇 명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얘랑 얘랑 연립할 건데 두 번째 식에다가 나누기 3천 해주자. 그럼 식이 x 더하기 y는 7. 3천 해주면 안 되네. 1000만 해줘야겠다. 1000만 해주자. 3x 더하기 2y는 18. 이라는 두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얘 바로 계산돼야 한대요? 안 돼요. 왜? x의 개수, y의 개수 똑같은 게 없거든. 그래서 위의 식에 2를 곱해주자. 그러면 얘는 2x 더하기 2y가 14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둘 뭐 할까요? 빼자. 그럼 x만 남겠네. x는 얼마다? 4다. y 값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x가 4니까 성인은 몇 명이다? 4명이다. 그럼 선생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니야. 선생님이 아까 연립 1차 방정식은 뭐랑도 연관이 있다 그랬어? 1차 방정식의 활용과도 연관이 있어 라고 했어. 우리가 1차 부등식 풀 때 요런 문제 어떻게 했냐면 막대 사탕을 x라고 놓으면 초콜릿의 개수는 다 해서 8개니까 뭐라고 썼어? 8-x라고 쓰고 문제 풀었었다고. 기억나요? 두 개 합쳐서 나와 있는 그 개수에서 뺐다고. 그럼 선생님 y 대신에 얘 써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래서 얘는 x 500원짜리 x개랑 1,500원짜리 몇 개? 8 빼기 x개랑 합쳤더니 얼마더라? 7,000원이더라. 이거 풀어도 x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되셔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x랑 y랑 합쳐서 몇 명이 됐으니까 7명이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굳이 청소년을 y라고 하지 않아도 청소년을 뭐라 넣을 수 있다? 7 빼기 x명이라고 넣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른의 수만큼 빼면 되니까. 그럼 식 하나로 해결이 돼요. 얘도 3000x 더하기 2000에 뭐 곱하기 7 빼기 x는 18,000 해도 똑같이 x의 값이 한 방에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를 쓴 거야? y 대신에 7 빼기 x를 쓰자. y 대신에 8 빼기 x자를 쓰자 하는 대입법을 이미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 거야. 알고만 가시면 돼요. 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뭘 물어볼 테니까 연립방정식 세우라고 문제가 나올 테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2번입니다. 자, 2번 두 수의 합은 28이고 작은 수의 3배에서 큰 수를 빼면 20이다.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놓고 연립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값을 구해줘 라고 했어. 큰 수를 구하랬으니까 x의 값을 구해줘 라는 문제 내용이고, 자 일단 큰 수랑 작은 수 합하면 두 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큰 수랑 작은 수랑 합하면 얼마래요? 28이래요 라는 식 하나가 먼저 등장하겠고요. 그 다음은 요 말 잘 따라가야 돼. 작은 수의 몇 배? 3배. 작은 수가 둘 중에 누구야? y야. y의 몇 배? 3배. 큰 수를 뭐 했더니? 뺐더니 얼마래? 20이다 라는 두 가지를 다 사용했어요. 요거 하나 썼고 이 뒤에 하나 더 썼고. 작은 수의 3배에 큰 수를 뺐더니 20이다. 요 녀석을 풀어라 라고 했어요. 좀 더 이쁘게 쓰면 얘는 x 더하기 y는 28. 얘 순서만 바꾸면 되겠지.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20 해서 둘을 더해서 문제를 풉시다. 4y는 48, y는 12. y는 12를 위의 식에 집어넣으면 x 더하기 12가 28이란다. x는 28에서 12를 빼야 되니까 16. x는 얼마구나? 16이구나 찾죠. 큰 수는 얼마다? 16이다.
작은 수는 얼마였고? 12였고. 이렇게 큰 수, 작은 수를 다 찾을 수가 있어. 자, 이 녀석이 우리 서술형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큰 수, 작은 수 다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 x과 y 값을 다 구하는지 확인이 될 테니까.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2-1번 확인합시다. 자, 마찬가지 큰 수랑 작은 수에 대한 이야기네요. 두 자연수가 있는데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5고 작은 수의 2배에서 큰 수를 빼면 15이다라는 식 2개가 나와 있어요. 이게 1번식이 될 테고 얘가 2번식이 되겠지. 이럴 때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할 때 일단 식을 세워달래요. 첫 번째부터 우리 식을 만들어 볼까? 큰 수 x에다가 작은 수 y를 뭐 했더니 뺐더니 5이 작은 수 y의 2배에서 곱하기 2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작은 수의 2배에서 큰 수 x를 뭐 했더니 뺐더니 15다라는 2y 빼기 x는 15 식 2개가 나왔네요. 이럴 때 뭐를 구해달라? 이번엔 작은 수 y의 값을 구해달래요. 식 한 번 더 이쁘게 쓰면 x-y는 5 마이너스 x 더하기 2y는 15 둘 더 해주자. 그러면 y값 바로 나오네요. 20이다. y는 20이다. 그럼 우리 큰 수도 한번 구해볼까요? 이 녀석에 집어넣으면 x 빼기 20이 5였다는 얘기는 x는 25였어 라는 이야기까지 접근 가능해요. 그러시죠? 그 다음에 버속시에 대한 이야기로 가볼 겁니다. 자, 3번인데요.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전체 거리가 9km인 등산로를 올라갈 때는 전체 거리가 올라갈 때의 거리, 내려올 때의 거리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시속 5km로 내려왔대. 그랬더니 모두 몇 시간이 걸렸다? 3시간이 걸렸다. 자, 올라간 거리를 x라고 했고요.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라고 하겠대요. 그럼 우리는 뭐가 힌트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냐면 전체 거리가 9km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즉 x랑 y를 뭐 했더니 더 했더니 몇 킬로더라? 9km더라 라고 했죠. 즉 얘랑 얘를 더 했더니 몇 킬로다? 9km다 라는 식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힌트는 뭐였어?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래.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하나 더 쓸 거예요. 요거 식 하나 등장했어요. 자, 시간을 가져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할 건데요.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고 시간은 뭐 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였다. 속력 얼마? 2. 거리는 x. 그래서 2분의 x가 되겠지. 내려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 해서 5분의 y가 될 거고요. 이 둘을 더 했더니 몇 시간 나온다? 3시간 나온다라는 요식 하나랑 요식 하나 연립하면 요식 두 개. 자,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 자, 얘는 식 하나가 x 더하기 y는 9라는 식 하나가 있고요. 얘는 분수로 쓰기 싫으니까 한 방에 곱해버리자. 얼마를? 10 곱해야겠네요. 왜냐면 2랑 5에 최소 공배에서 10을 곱할게요. 얘는 5x 더하기 얘는 2y는 3한테 10 곱했다. 30 해서 이 두 녀석 연립하라는 문제예요. 바로 계산이 안 돼서 위의 식의 2배를 할게요. 얘한테 2 곱하면 2x 더하기 2y는 18이라는 녀석과
5x 더하기 2y는 30이라는 친구를 계산해줘. 빼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2다. x는 4더까지. x는 4라는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 더하기 y가 9래. 아, y는 얼마야겠어? 5여야겠다 까지 해서 x값과 y값을 다 구할 수 있겠다. 문제가 뭐래? 뭘 구하래? 올라간 거리는 몇 킬로냐? 라고 그랬어. 올라간 거리는 몇 킬로냐? x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였으니까 몇 킬로다? 4km까지. 자, 같은 문제입니다. 옆에 보면요 3-1번인데요. 형규가 집에서 52km 떨어진 할머니 댁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60km로 달리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서 걸었더니 총 1시간 30분이 걸렸대. 자, 형규가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갈 거야. 그런데 일부분은 뭐 했고 이만큼은 버스를 탔고 이만큼은 걸었대. 그럼 버스를 탄 거리를 뭐라고 놓겠다고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한다 그랬고 걸어서 간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나와 있어? y라고 하겠다고 나와 있죠. 자, 이러면 두 가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총 몇 킬로 떨어져 있고요. 52km 떨어져 있고요.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이더라. 아니, 두 가지 힌트야. 즉 x랑 y 두 녀석을 더했더니 몇 킬로가 돼야 하고 52km가 돼야 하고 갈 때는 속력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시속 60km니까 60km의 속력으로 갔고요. 걸어갈 때는 3km의 속력이라고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채워 넣는 거네요. 이러면 얘가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즉 60분의 x였고요.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 3분의 y였다. 둘을 더했더니 1시간 30분이다. 자, 1시간 30분이라고 해서 1.30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얘를 다 뭐로 고쳐줘야 돼? 시간으로 고쳐줘야 돼. 1시간 30분은 1시간하고 60분에 몇 분을 더 간 거야? 30분을 더 간 거죠. 즉 얘는 1과 2분의 1이고요. 얘는 1.5가 되겠네요. 얘는 1.5다. 이렇게 식이 나와요. 선생님, 얘는 분수고 얘는 소수라서 싫습니다. 그러면 얘도 뭐로 써주는 게 좋겠어? 소수로, 분수로 아예 써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계산하기는. 그럼 어떻게? 1과 2분의 2를 가분수로 고쳐서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식 두 개 나옵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버스를 타고 간 거리는 몇 킬로냐 그랬어. x값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자, 연립해 볼게요. x 더하기 y는 52. 이 친구를 바로 쓰자니 분수라서 꼴배기가 싫어요.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얼마? 60 곱해서 계산하죠. 얘랑 얘랑 곱하면 x, 얘랑 얘랑 곱하면 약분돼서 20이니까 20y 는 얘랑 얘랑 약분하면 30일 테니까 3, 3은 90 이럴 테고 둘 빼서 계산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9y는 마이너스 38이다. 아, y는 2구나. y가 2래. 얘랑 얘랑 더해서 52인데 그러면 x는 50이구나. 버스를 타고 몇 킬로 갔다? 50km 갔다.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1, 2, 3번까지 했는데 문제는 어때?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이거 정도는 쉬워.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안 나와. 이 정도 내면 되게 쉬운 학교야. 그럼 어떤 거 좋아하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4번. 자, 지금 할까요? 기억해야 되는 문제네요. 형이 집을 출발해서 학교를 향해 분속 50m의 속력으로 걸어간 지 12분 후에 분속 20m의 속력으로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대. 형이 먼저 갔어. 동생이 좀 더 띵가띵가 놀다가 가야지! 이러면서 갔어. 늦게 출발했으니 형보다 속도가 일단 더 어때야겠어? 빨라야겠지? 겁나 열심히 밟았어. 동생은 자전거 타고 갔네. 그래서 학교 정문에서 띵 만났대. 자, 이럴 때 형의 이동 시간을 x분, 동생의 이동 시간을 y분이라고 하겠대. 기준은 분이네요. 분속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분속, 여기도 분속. 통일감을 줬네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분속으로 말하고 시간으로 얘기하거나 시속으로 말하고 분으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한 번 더 꼬아서 냅니다. 용성중은 그럴만한 학교. 자, 이럴 때 연립방 정식을 세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총 걸린 녀석을 볼까요? 형이 집을 출발해서 학교를 향해 분속 50m의 속력으로 걸어갔대. 12분 후에 분속 20m의 속력으로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학교 정문에서 만났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형이 걸린 시간, 동생이 걸린 시간 누가 더 많이 걸려야 돼? 형이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 동생이 자전거 타고 걸린 시간 누가 더 많이 걸린 거야? 형이 더 많이 걸린 거야, 그지? 이거 이해돼요? 집이 있었는데 학교가 있었고 형이 먼저 출발했어. 뚜벅뚜벅 걸어서 출발했어. 형이 몇 분 후에, 형이 몇 분 동안 일단 걸어갔어? 12분 동안 걸어갔어. 형이 12분 동안 걸어간 다음에 동생이 집에서 자전거 타고 스타트 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걸렸어. 여기서 만났어. 형은 총 몇 분을 걸었고 x분을 걸었어. 근데 동생은 봐봐. 이렇게 해볼까? 형이 가는데 30분이 걸렸대. 학교까지 가는데. 그럼 동생은 몇 분 걸린 거야?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 형이 집을 출발해서 학교를 향해 분속 50m의 속력으로 걸어갔는데 형이 걸어갔어. 그랬는데 몇 분 후에 12분 후에 동생이 출발해서 결국 학교에서 만났어. 자, 형이 30분이 걸려서 걸어갔다면 동생은 몇 분 걸린 거야? 그렇지, 18분 걸린 거야. 18분. 동생은 18분밖에 안 걸렸다. 동생은 왜? 몇 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12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12분 동안 놀았다. 형과 동생의 시간의 차이는 몇 분 차이가 나야 돼? 12분 차이가 나야 돼. 그거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 그래야 식이 하나 더 등장해. 즉, 형이 걸린 시간에서 동생이 걸린 시간을 뭐 했더니 뺐더니 몇 분 차이더라? 12분 차이더라 라는 게 식에서 먼저 등장을 해야 돼. 이거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시간은 12분 차이가 났지만 형이 걸어간 거리랑 동생이 자전거 타고 간 거리가 서로 어때? 같아야 돼 라는 거지. 둘의 움직인 거리는 어때? 같아. 그럼 형이 움직인 거리는? 형이 움직인 거리는 분속 얼마짜리에? 50으로 몇 분 동안 갔대? x분 동안 갔대? 50x만큼 걸어갔고. 왜? 속력과 시간을 곱해줘야 되니까 50x만큼 걸어갔고, 동생이 자전거를 탄 거리는
몇 분 속력? 200분짜리의 속력으로 200m짜리의 속력으로 y분까지 갔대. 이랬는데 둘의 거리가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라는 50x가 200y랑 같애라는 이 두 가지 식이 등장을 해야 해.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를 구하래? 거리를 구하래. 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y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얘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50x를 구해달래. 또는 200y를 구해달래 라는 문제야. 자, 2항에서 한번 써볼게요. x-y는 12. 2항하면 50x-200y는 0 이라는 두 녀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이 친구 똑같이 뭐로 나눠버리는데 50으로 나누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겠다. x-4y는 0이 되겠다. 요식과 요식을 연립할 거야. 둘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빼면 3y는 12가 될 거고요. y는 4가 되겠다. y가 4면 x는 8이 된다. 응? 8이면 안 되네. y가 4면 x는 16이 되는데요. 자, x에다가 16 넣어서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 y에다가 4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편하겠어? y에다가 4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하죠? 200 곱하기 4가 될 테니까. 그래서 몇 미터다? 800m다. 얘가 답이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4번이. 다시 1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어느 공원의 산책로의 입구에서 A가 출발한 지 5분 뒤에, 이번에도 5분 뒤에 출발하네요. B가 출발해서 A를 뒤따라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만났대. A는 분속 100m로 B는 분속 200m로 걸었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 자, 결국에 A가 먼저 출발했어. B는 나중에 출발했어. 몇 분 차이래? 5분 차이야. A가 걸어간 시간하고 Y가 걸어간 시간에 뭐가 차이가 몇 분 차이래? 5분 차이래 라고 한, 우리 아까 12분 차이야 라고 한 거랑 같은 풀이야. 그랬는데 만났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났으니까 두 사람이 걸은 거리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라는 똑같은 풀이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속도가 얼마짜리에서 100m짜리 속도로 x분을 갖고 100x만큼 걸어갔고, Y라는 친구, 즉 B라는 친구는 200의 속도로 y분 200y랑 서로 어떻대? 같대 라는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얘는 문제가 좀 더 쉬워요. 왜? A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냐 라고 했으니까 A의 이동시간, A의 이동시간인 x를 구해라 라는 문제죠.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x-y는 5, 100x, 얘 이항하면 빼기 200y는 0 라는 두 개의 식을 계산하는 거고, 얘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나누기 100해서 x-2y는 0이라는 식을 만들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빼버리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테니 y는 5 y가 오면 x는 10이다. 10분이다. 자, 우리가 다루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안 다룬 유형이 하나 있어서 우리 뭐를 조금 볼 거냐면요. 1번 한번 보고, 옆에 있는 1번 한번 같이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자리가 두 자리래. 몇의 자리랑 몇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야.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10이고, 자, 10의 자리 숫자를 선생님이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할게요. 그럼 1의 자리 숫자랑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합쳤더니 얼마래? 11에 라는 첫 번째 식은 좀 쉽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요거까지 잘했는데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처음 수보다 처음 수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네, 뭐 10의 자리는 x고 1의 자리는 y니까 xy로 쓰면 안 됩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왜? xy로 쓰는 순간 얘는 x랑 y를 뭐 하라는 문제가 돼. 그렇지, 곱하라는 문제가 돼서 같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357 이거 표현하는 것처럼 10의 자리에는 얼마를 곱해주고 x 10의 자리에는 10 곱해주고 1의 자리에는 뭐를 곱해줘서 1을 곱해줘서 덧셈으로 표현하는 이게 처음 수야. 그러면 바꾼수는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랑 1의 자리에 있는 숫자를 뭐 했대? 바꿨대, 체인지했대. 그러니 y한테 10을 곱했고 x한테 1을 곱한 애를 더한 게 바꾼수라는 거야. 요거를 찾아야 돼. 요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 자, 그럼 처음 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10x 더하기 y라고 쓰는 게 처음 수가 될 테고, 바꾼수는 x 더하기 10y라고 써주면 바꾼수가 되겠죠. 얘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야. 바꾼수는 처음 수에, 즉 바꾼수는 x 더하기 10y, 바꾼수는 처음 수 10x 더하기 y의 몇 배보다? 2배보다 1만큼 작다 라고 한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쓰는 거죠. 이게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바꾼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1만큼 작다라는 말을 표현해줬죠. 이해 맞아? 전개할 거예요. x 더하기 10y는 20x 더하기 2y 빼기 1이다. 여기 있는 숫자들 이항하면 마이너스 19x 얘 이항하면 더하기 8y는 마이너스 1이다. 얘를 적당히 바꿔서 얘랑 맞춰주면 되겠네요. 얘랑 계산할 거니까 얘한테 뭐 곱하고 가자? 8 곱하고 가자. 위에 식이 8 곱하면 8x 더하기 8y는 80이라고 될 거고요. 둘 빼야겠네요. 둘 빼면 마이너스 27x가 마이너스 81이다. 아, x는 3이구나. x에 3을 집어넣으면 y는 7이어야겠죠. y는 7이다. 처음 자연수를 구하래요. 10의 자리가 3이고 1의 자리가 7인 어떤 수? 37입니다. 까지예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과제 있네요. 과제는 우리 개념책은 88 개념책은 88 워크북은 42. 요 정도면 우리 타협 가능해요. 그죠? 수요일까지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